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세 번째 영상이고요. 자,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입니다. 영화금속 이야기할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2280원 종가, 실망스럽게도 1% 정도만 종가상 움직였는데요. 거래량은 한 350만 주, 전 거래일 대비해서 한 30%가 안 되는 그런 거래량, 좀 일부러 거래량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위기고요. 자, 금일 변동이 보시면은, 자, 저가는 2240원이었고요. 고가는 2395원. 자, 전일 종가가 2255원이었기 때문에, 자, 갭이 떠가지고 시작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2200, 한 80원? 죄송합니다. 2380원. 2380원 수준에서 시작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그러니까 갭이 뜬 상태에서 살짝 매물이 쏟아지니까 못 버티고 그냥 후두둑 밀려버린,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보여지는 오늘 흐름이었고요. 그 이후로는 2300원 회복 못하고 2240원에서 한 2290원 내외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도 이제 장 막판에는 2280원으로 종가가 마무리됐고요. 저는 이거는 좀 냄새가 난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오늘 예를 들어서 2380원 갭이 떴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셨으면 그냥 물리는 자리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수급 확인하시고 양봉 유지되는지 확인하시라고 하잖아요. 고개를 든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되는 걸 확인하셔야 되세요. 더더구나 갭이 한 120원 이상 떴는데, 이 종목이 120원이면 5%가 넘는 그런 갭이기 때문에, 자, 뭐 쉽게 그냥 무조건 갭 떴네 들어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고요. 초반에 거래량이 조금 많이 터졌다가 용두사미격으로 지지부진해진 모습인데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트상 좀 이렇게 흐름, 그림자 지표인데, 이렇게, 자, 출렁출렁 되다가 훅 떨어져 버린 자리, 출렁출렁 되다가 훅 떨어져 버린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돌려놓은 자리로 마무리가 되는 이런 모습인데요. 최근에는 한 2,300원 내외에서 2,500원 내에서 이제 좀 박스권을 만들다가 훅 빠져서 1,000원대까지도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막 다시 그 박스권으로 올라오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계곡처럼 보이는 이 떨어진 자리는 그냥 없었던 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떨어진 자리도 그렇고 올라온 자리도 그렇고 그냥 의미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자, 2200원 중반대에서 2400원, 2500원 자리, 이 박스권을 어떻게 움직일 거냐. 물론 여기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충돌하는 거죠. 아래쪽에 거래량 지표를 보시면 막대기가 서 있는 모습 보일 텐데요. 제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떨어지는 자리와 다시 올라오는 자리는 뭐 크게 거래량이 안 터지죠. 그러다 이제 막판에 2,000원 위로 올라서면서 장대가 한번 섰고요. 최근에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다시 한번 이제 1,000만 주 이상 장대가 거래량이 이렇게 쓴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뭐 오늘은 바로 달리지 못했지만 뭐 2, 3일 눈치 보기 또는 세력의 일부러 누르기, 그냥 오늘 시초처럼 뭐 2,350원, 60원, 70원, 80원을 갔어도 세력들이 그냥 한 뭐 30만 주치 그냥 때려 박아 버리면은 다 털릴 수밖에 없죠. 그러고 나서 세력들은 거래를 안 할 테니까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2240원에서 229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2280원에서
그냥 모양은 좋게 마무리됐어요. 야, 새롬아, 이거 장대 음봉 맞은 자리인데 뭐가 모양이 좋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지난주 자리도 다 윗골이 달린 안 좋은 영망치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오늘 월요일날 갭이 100원 이상 떠버리잖아요. 물론 야, 그거야, 홍준표가 1위 했대잖아, 여론조사. 그거는 다 이미 제가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어떻게 주가를 만들어 갈지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항상 판을 짜는 애들은 기관, 외국인 세력, 자, 덩치 있는 애들이 판을 짜는 거고요. 우리는 그 판에서 과연 그들의 이야기대로, 그들의 판대로 놀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도 변수를 만들어서 최대한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즐길지 뭐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로 주체적으로 새로운 판을 만들면서 아무리 속임수를 쓰려고 해도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진실은 뭐 덮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조금 계속 더 며칠 더 긍정적으로 볼 생각이고요. 자, 좀 생소한 화면이기 때문에 화면을 바꿔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화금속 차트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드릴 텐데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종가는 2280원이었고요. 시초가가 2380원이 아니라 2385원이었네요. 2385원에서 바로 한 10원 정도 움직이다가 2395원에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 이제 폭포수가 떨어졌고요. 자, 어차피 이거는 뭐 시초에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뭐 2250원이 됐든 2260원이 됐든 저가에서 얼마든지 잡을 수는 있지만, 자, 오늘은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잡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물론 뭐 종가 베팅을 해보겠다, 그건 말리지 않습니다. 이 종목은 저는 생각하기에 저점에 나와 계속 금요일 종가도 저점이었고요. 오늘 종가도 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일선이 뭐 이쁘게 지켜주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5일선 이쁘게 지켜주고 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1선은 고개를 틀었습니다. 위로 21선 고개 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2,400원, 2,500원에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격렬하게 붙을 텐데요. 그때쯤 되면은 이미 21선이 61선, 120선 다 제치고 골든 크로스, 자,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어 있는 상태겠죠. 그때는 이미 어떻게 보면은 비싸져 있을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서 잘 보고 있다가, 자, 쏘는 순간 오늘 같은 경우에는 페이크였고요. 페이크를 한 이유는 세력이 누르는 느낌, 세력이 주가를 관리하는 느낌입니다. 이미 1,000원대 후반에서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눈치 빠른 개인들 이미 많이 탄 부분도 있고, 이렇게 봉이 서 있는, 거래량 봉이 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이건 숨길 수가 없는 상태에서, 자, 저는 뭐 길어야 이틀을 안 넘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어야 이틀을 안 넘긴 상태에서 한 1,0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터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날 다시 한번 이렇게 오늘처럼 못 들어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지난 목요일이나 그 전전전 거래일처럼, 자, 시초에서 따라가서 퍼포먼스 즐기고 고가에서 충분히 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원칙과 그런 자리를 지켜서 퍼포먼스가 다행히 나온다면은 잘 꾸준히 따라가시다가 고점에서 꺾이는 순간 반드시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당일이든 하루를 더 퍼포먼스가 나오든 고점에서 반드시 나오셔야 된다는 거 힘주어 강조드리고요. 뭐 관련된 뉴스 찾아볼까요? 영화 금속을 치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텐데,
영화 금속, 뭐 홍준표 관련주인 건 사실인데 대장주는 뭐 아니다, 뭐 이등주, 삼등주이기 때문에 거래하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등주, 2등주, 3등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냐 없냐 이것만 보고 가는 겁니다. 싸게 샀는데 충분하게 비싸게 팔아 먹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고 자리가 나온다면은 들어가는 거고요. 대장주가 아니라 대장주 할아버지라도 너무 비싸서 자리대가 안 나온다. 그러면 1도 단 1%도 가치가 없는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에선 기사가 잘 안 잡히는데요. 이렇다면은 뭐 화면을 바꿔서 다른 화면에서 한번 기사를 검색해 볼까요? 다음에서 검색해 볼게요. 영화금속을 치면은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화금속. 자, 뭐 적정 주가라는 게 솔직히 우리는 뭐 종합적인 분석을 하기 어려운 개인 투자자고 정보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조직도 없기 때문에 이런 뭐 기업의 제대로 적정 가치라는 게 말이 어쩌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뭐 홍준표 관련주고 뭐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도 있고 뭐 스마트 시티, 홍준표 정책 관련해서도 분명하게 정책 관련주, 정책 수혜주, 대선 테마주, 그리고 자동차 테마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뭐 최재형 관련주였던 적도 있고 뭐 그게 최재형이 죽으니까 다시 홍준표 관련주로도 이야기 드리고 뭐 영화금속 테슬라 여러 가지 뭐 미래차 관련된 이런 부분으로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현대차 관련된 기사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보이고 있는데요. 그 부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영상에서 언급해 드렸는데 기사가 내려갔나요? 왜 기사가 안 보일까요? 영화 금속. 자, 요렇게 제가 그 기사를 지금 바로 찾지는 못하고 있는데 대선 테마 플러스 자동차 테마 요렇게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스마트 시티 관련된 정책주 요렇게 세 가지 테마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세 가지 메리트로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잘 보시면은 타점 나왔을 때 거래해 보실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자리고요. 저는 충분하게 세력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트가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진 차트가 아니라 금요일날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 저 차트가 저 윗꼬리가 진짜라면은 오늘 갭이 뜨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오늘 갭이 떴는데 죽었다는 것도 너무 의도가 빤한 거죠. 일부러 누르는 느낌. 자, 아직 가면 안 돼 라고 일부러 눌러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 거래량 봉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장대 양봉 거래량이 섰다가 그 다음날 거래가 죽고 하지만 자리대는 지켜주죠. 확 빠지는 게 아니라 또 그 다음날 다시 또 장대 양봉이 섰다가 거래량이 죽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금요일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거래량이 섰다가 오늘은 거래량이 다시 또 죽었죠. 자, 이렇게 계속 넣었다 뺐다 치고 빠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거는 누군가 관리를 하는 느낌이죠. 자, 자기적으로 개인들이 이렇게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단결해서 개인들은 다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우르르 다 몰려가지고 이날 거래하고 그 다음날 우르르 다 빠져가지고 거래량이 확 죽고 이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분명하게 의도를 갖고 있는 세력들이 장난질 쳤다라는 증거가 되는 부분이어서 저는 한번 조금 추석 전까지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영화금속 제가 리뷰해 드렸고요.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이런 쏠쏠한 다양한 금융, 주식,
시사 관련된 팁들은 모두 다 내게 맡겨라.